이번 편에서는 성장의 핵심 요소인 스탯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탯은 캐릭터의 세부 능력치를 결정하고 무기별 스킬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TL에는 4가지 스탯이 존재합니다. 모든 스탯은 무기 피해를 증가시켜주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투지와 통찰은 최소 피해와 최대 피해를 동시에 올려줍니다. 반면에 기량과지에는 최대 피해만을 더 큰 폭으로 올려줍니다. 투지를 올리면 방어와 관련된 수치가 추가로 상승합니다. 기량은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 회피에 도움이 됩니다. 치명타는 10이 오를 때마다 치명타 공격이 발동될 확률이 약 1% 증가합니다. 장궁이나 단검의 경우 기량 스탯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명타가 적중하면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는 장궁의 연발 폭격, 치명타 피해가 %로 증가하는 단검의 격분의 서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만화와 관련된 능력치와 스킬 재사용 속도를 올려줍니다. 이 중 스킬 재사용 속도는 100%가 되었을 때 스킬 재사용 시간이 절반이 되는 구조로 스킬 재사용 속도가 50%라면 스킬 재사용 시간은 마이너스 33.3%가 되며 10초의 쿨타임을 가진 스킬을 사용할 때 약 6.7초 만에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통찰은 적을 적중시킬 확률인 명중을 올려줍니다. 명중은 기본 공격과 스킬, 그리고 기절, 속박, 침묵과 같은 상태 이상 공격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스탯 달성 효과인데요. 이는 각 스탯이 특정 수치에 도달할 때마다 받는 추가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각 효과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유사한 효과끼리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명타와 강타 적중입니다. 치명타가 발동되면 최대 피해가 적용됩니다. 강타 적중은 발동 시 피해량이 2배로 적용됩니다. 최소 피해와 최대 피해의 간격이 좁은 양손검, 지팡이의 경우 치명타보다는 강타 적중이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최소와 최대 피해 간격이 큰 장궁과 석궁, 단검의 경우 치명타가 효율적입니다. 추가 피해량은 공격이 적중할 때 최종 피해 수치에 가산되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빠르고 타격수가 많은 석궁과 단검과 같은 무기에 최고의 효율을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량 경감은 최종적으로 받는 피해 수치에 감산됩니다. 장검이 피해량 경감을 챙긴다면 방어와 공격을 모두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검의 반격의 방벽 스킬을 통해 상대에게 반사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때 피해량 경감 수치가 높을수록 반사 피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강화 지속시간은 버프 스킬의 지속시간을 늘려줍니다. 강화 지속시간이 적용되는 버프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약화 지속시간은 적으로부터 받는 디버프 효과의 지속시간을 줄여줍니다. 이성 던전 중 하나인 폭군의 선 보스를 잡을 때 약화 지속 감소를 마이너스 14% 이상으로 맞추면 보스의 다음 공격을 받기 전에 기절이 풀려서 막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스탯은 일정 수치 이상을 올리게 되면 2포인트씩 그리고 4포인트씩 소모가 되는데요. 장비에 붙은 스탯을 활용하셔야 효율적으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기의 주요 스탯은 2강마다 1이 증가하고 방어구의 주요 스탯은 4강마다 1이 증가합니다. 또한 상점에서 스탯을 초기화할 수 있는 초심의 모래시계를 구매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성은 장비에 붙는 추가 능력치로 장비 성장과 함께 장비 강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비 정보창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선택한 장비에 추가할 수 있는 특성의 종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은 모든 장비에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종류까지 부여할 수 있죠. 새로운 특성을 개방시킬 때는 새로운 특성을 지닌 동일 장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비가 없으시다면 추출물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성이 개방된 이후에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할 때는 특성 개방 시와 다르게 다른 아이템을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 장비는 최대 3번, 영웅 장비는 최대 4번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무기는 무기 종류에 상관없이 장비나 추출물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구와 장신구는 반드시 동일 부위의 장비와 추출물을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웅 등급의 단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성의 강화 재료로 다른 단검을 사용하거나 아예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성은 같아야 합니다. 부위가 같은 장비라면 희귀 등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성공 확률이 10%로 떨어집니다. 실패할 경우는 축복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누적된 축복 포인트를 활용하면 강화 성공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 한 번 사용한 축복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니 어느 정도 모아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잘 선택하셔야겠죠. 추출물은 가방의 우하단, 특성 추출 버튼을 통해 만듭니다. 추출을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추출을 누르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추출의 불꽃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파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으니 부족하다면 구매하셔서 추출해보세요. 추출이 좋은 이유는 귀속 아이템을 추출하면 비귀속 아이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던전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귀속이라 거래소에 판매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템을 추출하면 비귀속 아이템으로 바뀝니다.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좋은 특성은 추출하여 거래소에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장비나 특성을 성장시킨 장비는 추출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겨진 특성을 특성 전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장비나 동일 장비의 추출물로만 가능합니다. 또 전환 시 강화 수치는 완전히 초기화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장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기에는 명중, 치명타, 강타적중, 공격 속도 등이 있습니다. 공격 속도는 일반 공격으로 불리는 평타를 쏘는 주기를 단축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킬을 사용하는 시간과 함께 장궁의 회심의 저격이나 지팡이의 지옥불 운석과 같은 캐스팅 시간이 있는 스킬의 시전 속도를 가속하는 역할도 합니다. 방어구에는 인내력과 회피, 그리고 생명력과 만화 관련 특성들이 있습니다. 방어구에서 알아둘 것은 특정 부위에만 등장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의 특성들은 해당 부위에서만 얻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력은 수치 10마다 치명타 확률을 약 1% 감소시켜줍니다. 회피는 명중의 반대 개념으로 수치 10마다 적의 공격을 피할 확률이 약 1% 증가합니다. 장신구에서는 스킬 피해 증폭과 스킬 피해 저항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킬 피해 증폭은 스킬 공격력뿐만 아니라 회복 스킬의 회복량도 증가시켜줍니다. 수치 10마다 약 1% 증가시킵니다. 스킬 피해 저항은 적대 유저의 공격 스킬, 보스나 일반 몬스터의 스킬 피해량을 줄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스탯 특성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가이드 영상에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